저희가 발전식으로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있어서부터 해가지고 성격하게 잘 유관부치 그래서 아주 좋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입장이 크십니다. 11시 출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고 여기 시상식이 한 20분 정도 강의가 있으니까 그 강의를 한 분도 빠짐없이 경청하시고 해산하는 걸로. 알았습니까? 대답이 작아요. 알았습니까? 야야야야야 빨리 야야 땡겨와 자, 5, 4, 3, 2, 1. 야 빨리 가라. 얘네 안 되려고 우리 들어왔네. 들어가니까. 아니 여자 다 아직 안 들었어. 유생 누구예요? 아 정인이 형. 일어나, 애기야 일어나. 야 미안, 못 찍었어. 카메라 안 돼. 양쪽. 야 소라 부어. 아니야. 얘 로드인가? 얘가 로드일걸? 얘 7등이다. 야, 7등이다. 자 여기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2학년이다. 이자 이겼네. 맞아. 아, 카메라 갑자기 안 410번. 됐어. 남초 2등. 남초 2등 들어와요. 남초 2등. 15분. 자, 3등 들어와요. 3등. 다시 들어와요. 일로. 네. 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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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노란 거. 남초. 여초를 또 들어주세요. 여초.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예. 화이팅해요. 화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빨리 와, 빨리. 잘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한번 하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한 번 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됐어요. 한 번 더. 하나, 둘, 셋. 화이팅 해야지. 하나, 둘, 셋. 화이팅! 어이구. 하지 마세요. 기령아. 미안해. 고마워.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오늘 하죠? 안 떼줘. 이거 안 떼줘, 언니. 줄을 저쪽으로 줘. 혹시 사진 지금 제가 이거 016이에요. 제가 아까 찍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제40회 한국조폐공사 사장대 크로스컨트리 대회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수의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도끼래야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40회 한국조폐공사 사장대 크로스컨트리 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조폐공사 김화동 사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문승훈 총무이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육상의 최고 원로이신 박민순 고모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모님은 육상의 상증인이시고 94세 되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대희 고모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왕복 실무 부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명식 부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 대회를 위해 항상 지원을 해주시고 대전 육상 발전과 한국 육상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한국조폐공사 김하동 사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하동입니다. 1952년도에 올림픽이 헬싱키에서 있었는데 그때 5,000m, 10,000m 그리고 마라톤까지 장거리 3관왕을 달성한 선수가 그 유명한 인간 기관차 자토백 선수라는 분입니다. 그 선수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들은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헤엄을 치고 사람은 달린다. 그 풍경이 오늘
우리 대덕 이 연구단지에서 그대로 말하자면 재현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하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지역 육상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착과 노고를 기울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 우리 공사가 지원하고 대전 광역시 육상경기연맹이 주관하는 제40회, 무려 제40회입니다. 한국조폐공사 사장배 크로스컨트리 대회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이곳에서 연구단지에서 열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이 추웠죠.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몸을 말하자면 가꾼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시고 서로 간에 깊은 우정을 나눠주신 모든 참가해 주신 선수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번 크로스컨트리 대회는 1976년에 시작이 되어 오늘 40번째를 맞이하는 동안에 우리 지역 육상 꿈나무들을 발굴하는 전통 있는 대회로 자리매김하여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며 우리 공사는 앞으로도 작은 힘이지만 계속적으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육상 꿈나무 여러분, 제가 체육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모든 운동 경기의 기초는 육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선수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소중한 스포츠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출전을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자신과 학교의 명예는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여기 계신 이봉주 선수처럼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훌륭한 선수로 성장 발전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끝으로 일선 교육 현장에서 우수 선수를 배출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지도자 선생님들과 대회 준비에 힘써주신 육상경기연맹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청양해를 맞아 열리는 제40회 조폐공사 사장배 크로스컨트리 대회에 참여해 주신 선수 임원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1976년부터 육상 발전과 체육인재 양성을 위해 물심양면을 해 주신 한국조폐공사 김화동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수한 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지도자 및 관계자 분들과 육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으신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크로스컨트리는 자연 지형을 이용한 코스에서 행해지는 가혹한 장거리 경주라고 정의를 합니다. 일반 원형 트랙이 아니라 선수 자식에게는 더욱 강인한 투지와 지구력, 체력이 요구되는 경기입니다. 결국에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싸움이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본 대회에 참가한 선수 여러분들께 정정당당한 대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0년 2월 27일 대전광역시 육상연맹 조웅래 대독. 다음은 대전 육상경기연맹 박찬남 심판장으로부터 성적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육상경기연맹 심판장 박찬남입니다. 지금부터 제40회
한국조폐공사 사장배 크로스컨트리 대회 성적 발표를 하겠습니다. 성적 발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초등학교 1위 이일학 대전 동산초등학교, 2위 박환 대전 관저초등학교, 3위 김영준 대전 용전초등학교, 4위 김준혁 대전 오류초등학교, 5위 송교혁 대전 하남초등학교, 6위 한윤재 대전 대화초등학교. 이상 6명입니다. 다음은 여자초등학교입니다. 1위 이서연 대전 성천초등학교, 2위 김채연 대전 성천초등학교, 3위 이진화 대전 대동초등학교, 4위 차정민 대전 백운초등학교, 5위 최민정 대전 대동초등학교, 6위 권미숙 대전 용전초등학교. 이상 6명입니다. 다음은 남자 중학교입니다. 1위 이영환 대전 부흥중학교, 2위 이건희 대전 덕명중학교, 3위 임태수 대전 덕명중학교, 4위 이정빈 대전 부흥중학교, 5위 이상민 대전 체육중학교, 6위 이재호 대전 체육중학교. 다음은 여자 중학교입니다. 1위 이유정 대전 체육중학교, 2위 이정원 대전 덕명중학교, 3위 서지영 대전 덕명중학교, 4위 남윤현 대전 체육중학교, 5위 김가은 대전 덕명중학교, 6위 김은영 대전 체육중학교. 이상 6명입니다. 다음은 남자 고등학교입니다. 1위 이종현 대전 체육고등학교, 2위 김봉호 대전 체육고등학교, 3위 이영화 대전 체육고등학교, 4위 박재현 대전 체육고등학교, 5위 강민혁 대전 체육고등학교, 6위 김현호 대전 체육고등학교. 이상 6명입니다. 다음은 여자고등학교입니다. 1위 이서연 대전 체육고등학교, 2위 최연정 대전 체육고등학교, 3위 허수경 국제통상고등학교, 4위 정지효 대전 체육고등학교, 5위 이다정 대전 체육고등학교, 6위 김고은 대전 국제통상고등학교. 이상 6명입니다. 이것으로 성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남자 고등부 시상에는 한국조폐공사 김하동 사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선수 이중현, 김봉용, 이영아, 박재현, 강민혁 선수 앞으로 6명. 차렷. 선수들 경례. (1위) 이동현 대전 체육고등학교 25분 47초. 위 선수는 제40회 한국조폐공사 사장대 크로스컨트리 대회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2015년 2월 27일 대전광역시 육상경기연맹 회장 조웅래. 장학금 2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습니다. 상금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3위) 이영화 대전 체육고등학교 26분 23초. 위 내용과 같습니다. 상금 1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4위 박재현 27분 01초 대전체육고등학교. 위 내용과 같습니다. (5위) 강민혁 27분 17초. 위 내용과 같습니다. (6위) 김현우 대전체육고등학교 27분 35초. 위 내용과 같습니다. 여기 봐주시고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크로스컨트리 대회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2015년 2월 27일 대전광역시 육상경기연맹 회장 조옥래. 위 내용과 같습니다. 위 내용과 같습니다. 대전 국제통상고등학교 20분 11초. 위 내용과 같습니다. 4, 5, 6 등은 상금 5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대전 구봉중학교 14분 05초. 위 선수는 제40회 한국조표공사 사장배 크로스컨트리 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2015년 2월 27일 대전광역시 육상경기연맹 회장 조옥래. 위 내용과 같습니다. 이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위 선수는 제40회 한국조표공사 사장배 크로스컨트리 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2015년 2월 27일 대전광역시 육상경기연맹 조옥래. 맞습니다. 위 내용과 같습니다.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 둘, 셋. 1위 이일학 대전 동산초등학교 6분 32초. 위 선수는 제40회 한국조표공사 사장배 크로스컨트리 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2015년 2월 17일 대전광역시 육상경기연맹 회장 조옥래.
1위 이서연 대전 성천초등학교 7분 23초. 위 선수는 제40회 한국조폐공사 사장배 크로스컨트리 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한 2015년 2월 27일 대전광역시 육상경기연맹 회장 조웅래. 귀하께서는 제40회 한국조폐공사 사장배 크로스컨트리 대회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우수 선수를 발굴 지도하여 대전 육상발전 기여양 궁이 지대함으로 이에 상장을 수여한 2015년 2월 17일 대전광역시 육상경기연맹 회장 조웅래. 상금은 2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차려 경례. 조병입니다. 105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 이봉주 선수입니다. 또 다른 길을 향해 공식 무대를 떠나는 이봉주. 이제 그는 우리 가슴속 깊이 친근한 이봉주. 봉단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많이 추웠죠? 네, 어쨌든 우리 선수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리는 모습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육상이 마라톤이 앞으로 미래가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오늘과 같이 이런 추운 날에도 열심히 자신만의 그런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늘 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 한국조폐공사배 크로스컨트리 대회에 제가 13회째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이 대회에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대회를 통해서 많이 성장을 했고 더 클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했었고 큰 선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대회에 제가 이렇게 내려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대회가 혹시나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의 말도 많이 들었는데 이 대회가 올해 40회째인데 앞으로 100회, 200회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장님께서도 이 대회가 꼭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계속 지원해 주신다고 많은 분들의 앞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맞죠, 사장님? 네. 이 대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어린 선수들도 이 대회를 통해서 저 못지않게 큰 선수가 나오리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성공하기까지의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릴 건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마라톤이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대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대회가 한 10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대회가 한 4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 그 인원수도 예전에는 이 마라톤 하면은 그냥 선수들밖에 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마라톤을 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엄두를 못 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 동아 마라톤이나 뭐 조선일보 마라톤 같은 경우는 한 대회에 뭐 2만 명, 3만 명이 참여를 하죠. 그것도 이제 몇 시간 만에 참가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그렇게 마라톤이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이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이 초등학교 어린아이부터 80세 먹은 어르신들까지 정말 남녀노소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라톤이 대중화가 된 데에는 한 가지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2001년도 혹시 보스턴 마라톤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아까도 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세계 4대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런던 마라톤, 뉴욕 마라톤, 노테르담 마라톤과 함께 세계 4대 마라톤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전통 있고 권위 있는 대회가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인데요. 제가 한국 사람으로는 51년 만에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땐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했죠. TV에서는 대회를 생중계하고 또 귀국하자마자 인천공항에서부터 서울시청까지 카퍼레이드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마 인천공항 개항 이후로 카퍼레이드를 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요즘은 이제 교통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할 수가 없죠. 그때부터 우리나라 이 마라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 옆집 슈퍼 아저씨 같이 생긴 봉다리도 하는데 뭐 나라고 못하겠냐. 솔직히 저를 보면은 운동한 사람 같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예전보다는 좀 살이 많이 쪄서 보기 좋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 마라톤 인구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죠. 또 많은 분들은 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마라톤을 함으로써 인생을 배울 수 있어 좋더라고요. 아마 마라톤을 다 해보신 분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출발 선상에 섰을 때의 그 막 설레임, 또 달리면서 막 뒤로 처질 때 그 괴로움과 초조함, 그리고 또 앞에 가는 선수 한 선수 잡아가면서 꼬링했을 때, 우승했을 때의 그 환희까지 달리면서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드라마 한 편을 쓰면서 달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마라톤을 41번을 완주를 했는데요. 아마 그 연습량까지 합치면은 지구 한 4바퀴 이상은 뛰었을 겁니다. 꽤 길죠. 그 많은 길을 달리면서 제가 보고 느꼈던 점을 잠깐이나마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솔직히 저는 운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올림픽에서 은메달도 따봤고 또 보스턴 마라톤 같은 세계적인 대회에서 또 우승도 해봤고 또 2시간 7분 20초라는 한국 신기록도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 기록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깨지고 있지 않는데 솔직히 저는 이 마라톤으로서
여러 가지 좀 핸디캡이 좀 많았었습니다. 내가 운동을 처음 시작을 했던 게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여러분들 있죠?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보통 스포츠 같은 경우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중후반 되면은 승부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다 자란 고등학교 때 시작을 했으니 상당히 늦게 시작을 한 편이죠.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운동에 관심이 참 많았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다른 운동은 엄두를 못 냈죠. 뭐 예를 들어서 태권도 같은 거 하려면 도장도 다녀야 되고 또 도복 같은 것도 맞춰야 되잖아요. 야구 같은 것도 장비 사야죠. 유니폼 맞춰야죠. 도저히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그래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육상이더라고요. 육상은 뭐 반바지 한 장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학교 특별활동 시간에 육상부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건 말만 육상부지 그냥 선수들끼리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조금 빨리 뛰는 애는 단거리, 또 지구력이 강한 애는 장거리,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침마다 학교까지 뛰어다니기로 마음먹었죠. 근데 집에서 학교까지의 그 거리가 한 12km 정도가 됐어요. 처음에는 1시간 반에 걸려서 뛰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빠짐없이 뛰다 보니까 숨도 덜 차고 또 시간도 1시간으로 줄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육상에 재미를 붙이고 있는데 삽교고등학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근데 단 조건이 1년을 꿇어야 된다라는 조건이죠. 근데 집에다가 이 얘기를 하니까는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한 학년을 더 다녀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래도 저는 그 길이 내 길이다 싶어가지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학을 갔죠. 그때야 비로소 제가 육상 선수가 된 기분이었죠. 전문 코치님한테 지도를 받으니까 그때야 비로소 육상 선수가 된 기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안 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제가 전학을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육상부가 또 해체가 돼버렸어요. 학교 재정 상태가 어려워서 좋은 성적을 못 내면 육상부를 해체한다는 그런 방침이 세워졌던 거죠. 안타깝게도 이 지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못 내는 바람에 결국 육상부가 해체가 됐죠. 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 우겨서 전학을 갔는데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던 거죠. 그렇게 1년을 갔다가 백수 아닌 또 백수로 지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혼자서 제대로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있다가 다행히 홍성에 있는 또 광천고등학교에서 오라는 연락을 받고 다시 또 전학을 갔죠. 그때 제 나이가 19살이었으니까 상당히 늦은 편이었죠. 또 이 밖에도 저한테는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평발의 짝발이었죠. 이 평발의 짝발은 육상 선수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합 때마다 발톱이 빠지고 또 물집이 잡히는 그런 고통을 늘 겪어야 했죠. 또 이 밖에도 저한테는 한 가지 약점이 또 스피드가 떨어지는 편이었어요. 아마 마라토너들 중에서 스피드가 없는 선수 중에 제가 또 하나일 겁니다.
이 마라톤의 스피드가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마라톤에서 스피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어떤 대회에서 우승권 안에 들려면 이 1000m를 갖다가 3분 페이스로 계속 달려야 됩니다. 이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냐면 100m를 17초, 18초대로 계속 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2.19km를 17초, 18초대로 계속 달려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이 마라톤도 스피드화가 돼가지고 세계 신기록이 계속 경신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스피드를 내는데도 이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 스포트 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 스피드가 그냥 일반인 수준밖에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감이 오시죠? 예, 바로 지구력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스피드는 딸리는데 지구력은 인정을 받았죠. 어떤 일을 오랫동안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이 스피드는 달리는데 지구력 하나만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 유일한 장점인 지구력을 최대한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지구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선수 생활 내내 나만의 규칙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새벽 5시면 무조건 일어날 것. 그래서 주위에 산이나 운동장 같은 데서 2-3시간씩 열심히 훈련을 하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해도 예외가 없는 거죠.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매일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쉽지만은 않죠. 저도 어떨 때는 유혹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 하루만 그냥 쉴까? 하지만 내가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아침을 훈련을 하고 잠깐 쉬다가 다시 또 오후에 또 집중 훈련을 합니다. 인터벌 훈련도 하고 거리주 훈련도 하고 또 체력 훈련도 하고 그렇게 코치님의 지시대로 열심히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마치고 하루 일과를 저녁을 먹고 또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데 제 규칙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훈련 일지를 쓰는 거였습니다. 이 마라토너들에게는 이 훈련 일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면 훈련 일지를 봅니다. 그때 당시에 뭘 먹고 어떤 훈련을 했는지 돌아보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성적이 안 나와도 훈련 일지를 봅니다. 그때 뭐가 부족했는지 뒤돌아보고 또 반성을 하기 위해서죠. 처음에 이 규칙을 만들려면 힘들죠. 하루하루 유혹도 많이 느끼고 실패하는 날도 많을 겁니다. 이럴 때 훈련 일지를 쓰다 보면 이 흐트러진 날을 다 잡는데 무척 도움이 되죠. 특히나 이 규칙의 힘이 중요한 것은 어떠한 노력이든 규칙이 돼야 덜 힘이 든다는 겁니다. 이 마치 자동차 연비와 같은 건데요.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밟았다, 악셀레이터를 밟았다 하면 어때요? 기름이 빨리 달아버립니다. 하지만 똑같은 속도로 정속주행을 하면 연비가 굉장히 높아지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떨 땐 5시에 일어났다, 또 7시에 일어났다, 8시에 일어났다, 다시 또 5시에 일어나려면 굉장히 힘들죠. 이 영어 공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몇 달 동안 열심히 했다가 다시 안 했다가 다시 하려면 엄청난 각오도 필요하고 사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걸 규칙으로 만들면 스트레스도 덜 받고 힘도
덜 들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다면 그걸 위한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영어 공부든 또는 헬스든 운동이든 어떨 때 생각나면 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갖고 매일매일 하루 세끼 밥 먹듯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분명히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규칙의 힘은 저처럼 핸디캡이 많은 사람들에겐 꼭 필요한 힘인 것 같아요. 남들보다 재능도 스펙도 집안이 안 좋아도 됩니다. 저같이 핸디캡이 많은 나도 성공을 했는데 여러분이 못할 이유가 없죠.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은 결국 지구력이었어요. 스펙 좋고 집안 좋으면 그냥 한두 번은 뭐 반짝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걸 10년, 20년 이루는 힘은 그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버티는 힘, 끝까지 하는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선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칙을 갖고 열심히 훈련을 하다 보면 저 못지않은 선수가 이 자리에서 꼭 배출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죠? 네. 아무튼 열심히 해서 꼭 우리나라의 이 마라톤을, 한국 육상을 짊어지고 나갈 여러분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하는데, 운동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일정을 다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됐습니다. 고맙습니다.